루소는 국민을 넘어서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민만이 유일한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권은 결코 양도하거나 나누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루소의 사회 계약론은 프랑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봉건제로 인한 억압과 차별로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구체제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1789년 8월 프랑스 대혁명기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프랑스 인권선언이 선포됐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근대 헌법상의 원칙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I think one of the big changes in the previous century, in the 20th century, was that man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decided they were going to devise fresh new constitutions, and many of these contain constitutional rights for the citizen that allowed the citizen to go to court against the government and to have laws challenged and overturned. This is the new way with constitutions.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은 침해당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수호하는 국가의 임무를 명시한 선언이자 약속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3.1운동과 부정의한 현실에 항거한 4.19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말은 국민이 바로 주인인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라든가 법원이나 이런 재반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모든 그 권한도 따지고 보면 다 그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 정당성은 바로 국민에게 있다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저 북한 체제는 국민은
국가를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가장 존엄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김정은 이렇게 들었는데 최고 존엄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대한민국의 최고 존엄이 누구지? 대통령? 국회의원? 아니죠. 대한민국의 최고 존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공무원을 봉사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자리가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해야 되는 공무원, 대통령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계속 감독하고 비판하고 야단치고 해야 되는 것이 주인된 국민의 역할인 것이죠.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중심축에 있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한 인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법체제가 제대로 잘 기여하고 있느냐, 봉사하고 있느냐,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겠죠. (2014년 4월)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과 시민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들이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못한 겁니다. You need a government. That's the first purpose of government, is to see to the physical well-being of the members of the political community. So
It provides security. Some parts of some cities are much safer than other parts of the same city. And that's partly because of poverty and partly because of unequal distribution of the police and the commitment of the police. And doesn't just protect the richest, but also protects the poorest. The principle that sustains compulsory vaccination is broad enough to cover cutting the fallopian tubes. 3 generations of imbeciles are enough. Judgment affirmed. 그렇게 캐리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캐리벅 판결로 우생학적 불임 시술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영향력은 미국의 주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1933년 나치의 단종법에 따라 수십만 명이 강제 불임 시술을 받았습니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강제 불임 시술에 대한 선례로 캐리벅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And so when the war was over and the war criminals were put on trial, the doctors were put on trial separately and they were charged with doing experimental sterilization on non-Germans. And they said, well, we did nothing more than what the Americans did. And then they read the case of Buck versus Bell into the record at Nuremberg in their own defense. 캐리벅 판결 75주년이 되던 지난 2002년 버지니아주는 캐리의 우생학적 불임 시술 판결을 사과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표지판도 세웠습니다. 캐리벅의 강제 불임 시술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캐리벅은 고향인 샬롯츠빌의 공동묘지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딸 비비안도 8살 때 세상을 떠났고 이제 캐리를 찾는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건 잔인한 일입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그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우리 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낼 때에만 국민의 편에 서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 포기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법을 정의 반대편에 놔두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We need citizens who are engaged in politics. We need citizens who are, even if they're only looking after their own interests. Citizens have to be, in a democracy, citizens have to be active. They have to be participants in the
the political life of the community. That means voting, certainly. It means learning enough about what's going on so that you vote intelligently.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그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서 최종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권리이자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법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정의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